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오늘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철강공단을 찾아 산업 현장으로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 포항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의 물류 대란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철강산단에서 1,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며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포항에서만 경찰 출산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계투쟁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해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도로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 철강산단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측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선 원 장관은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뭔가 새로운 타협안을 하나 제시하던 그 사례는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다른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포항에서 제조한 인조흑연 음극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4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 셀즈와 9,393억 원 규모의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해외 업체와 음극재 수주 계약을 맺은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 처음입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배터리 특구는 1조 8천억 원의 민간 투자와 기업 간 배터리 핵심 원료와 소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배터리 특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기부 운영 성과 평가에서도 전축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문단지에 유원시설을 조성한 투자업체가 투자 유치 촉진 보조금을 달라며 경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경주시는 투자 유치 당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업체 측은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보문단지에 문을 연 한 유원시설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업체 간의 협약을 체결했고 1년여 만에 조성됐습니다. 유원시설이 개장한 뒤 업체는 지난 7월 경주시 조례를 근거로 투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경주시의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는 2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 인원이 20명을 넘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요청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투자 당시 협약서에는 행정적 지원 이외에 재정 지원 약속은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상 보조금 지급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 유치 당시에는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재정적인 사항은 언급된 사실은 없고요. 단 업체 측에서 이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보조금 요청을 거부하자 업체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상대로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 협약보다는 관련 조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권리와 의무도 서로 가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재정적인 그 부분에서 없다고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 조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경주시는 조례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경상북도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기업 투자 유치 이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규모는 모두 11건에 287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사상 처음으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래 추경보다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태풍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농촌 정비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경주시 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영주에서 전기차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이 전기차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영주시 함앙동의 한 상가거리. 택시 한 대가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달리더니 가게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박습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와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검게 그을린 자동차 파편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요. 주민들이 불을 끄던 소화기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화기로 했는데도 안 꺼지던가요? 안 꺼져요. 그 소화기 한 몇 개, 한 열 몇 개를 썼거든. 아무리 뽀도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러니까 사람 꺼내려고 이제 문 손잡이 땡해도 아예 말을 안 듣고. 이 사고로 손님을 태우러 가던 70대 택시기사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은 국산 전기차였는데 소방대원 40여 명이 불길을 잡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레카 차가 와갖고 차체를 들어 올려갖고 밑에 배터리 있는 쪽을 계속 물을 붓더라고요. 저희도 놀랬어요. 여기 주위 사람들 다 전기차가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일반 자동차 화재와 달리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1000도가 넘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 물로만 끓여면 통상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충격에 의해 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가연성 가스하고 산소가 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폼을 덮어도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쉽게 꺼지질 않아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 부분을 물에 잠기도록 하는 건데 이 작업에 필요한 이동형 수조가 사고 난 경북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수는 23만여 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8분쯤 경주시 성동동의 한 목재 상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 불로 2층 건물 한 동과 마당에 있던 목재 2톤가량을 태우고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진화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1분쯤 포항시 기계면의 한 버섯 농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버섯 재배사 등 9동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으로 불이 확산할 것에 대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8명과 장비 27대를 동원해 5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7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한겨울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이 8.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절기상 대설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겨울 누그러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0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까지는 바람도 다소 강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주변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 영하 2도, 영덕 0도, 울진 1도, 포항이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울릉 도동항에 접안하는 여객선 안전을 위해 2024년 3월까지 79억 원을 투입해 부두 길이를 30m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동항 부두는 117m로 지금의 선플라워호보다 2m 큰 선이스트호가 내년 상반기 취항하는 데다 강릉 노선을 운항하는 시스타 3호와 동시에 접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청은 부두를 연장하면 새 여객선과 기존 여객선이 동시에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던 제25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공식 행사가 코로나19 예방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일출 명소인 호미곶에 수십만 명의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까지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부를 통제합니다.